강의 제목은 노년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피카소나 뭐 파자르스나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엔 이어령 씨나 또 우리 주위에 드물게 보는 잘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장수하면서도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그 특징은 뭘까? 또 그 사람들은 대개 삶의 권태를 느끼거나 절망하는 일이 별로 없고 계속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잘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좀 세련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노년의 발달과 성장의 조건은 뭐냐? 이런 내용을 이런 주제로 몇 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노년의 그 성장에 말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영어로 포지티브 에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 나이듦. 이 긍정적 나이듦에 전제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강의도 했고 여러 가지 책도 봤지만은 이런 노년의 성장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노년에도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유지가 내가 생각하는 노년의 성장을 지속하는 첫 번째 관건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서양학자들하고 동양학자들하고 이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발달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서양학자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인 그 발달학, 인간 발달 심리학이나 발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레빈슨이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비교해서 노년의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우리가 들어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은 베티 프리드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티 프리드만 굉장히 나이 들어서 발달하는 것에 대한 얘기기 잘했어요. 또 아까 그 표지에 나온 분인데 제인 로에빙거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얘기를 이 로에빙거 얘기를 별로 안 하던데 에릭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 학자들은 의외로 이 로에빙거의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로에빙거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로에빙거의 그 발달 이론을 보면은 10가지로 나눠서 인간의 발달을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이드나 다 비슷한데 좀 발달시켜서 얘기를 했지. 전사회적 단계가 있고 공생적 단계, 충동적 단계, 자기보호적 단계, 수능적 단계, 그리고 자아인식 수준의 수능적 단계, 양심적 단계, 그리고 개인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좀 훨씬 좋은 발달한 단계가 자율적 단계라고 하고 가장 발달된 단계를 통합적 단계라고 봤습니다. 통합적 단계는 아주 드물어요. 요 마지막 두 단계만 설명을 들어보면은 먼저 그 자율적 단계라는 것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보다 관용적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개인 내적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쉽다. 물론 우리가 청소년 때 충동 조절 안 돼서 애를 쓰는데 나이 들어도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소위 어느 정도 잘 성숙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내적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쉽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사적인 욕망이 나오느냐, 공적인 공명정대함이 나오느냐. 그래서 주로 공명정대함을 따르는데 별로 어려운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외부지향적이기보다 내부지향적이고 그리고 모호성을 참아낸다는 것은 이게 꼭 선한 사람만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못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그런 인생의 그 모성, 선악이 같이 필요하고 이런 거, 음과 양의 같이 필요하고 이런 그 세상사는 여러 가지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또 모성 이런 걸 참아내고 또 내적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내적인 갈등이 있으면은 인간 사회에서 이런 갈등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것으로 이거를 깨닫죠. 그래서 천명을 인식한다고 그러나 인간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심리학적으로는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그걸 제대로 잘 다루려는 직면하려는 용기를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 로에빙거가 말하는 통합적 단계라는 것은 주로 1% 이하의 사람들이 통합적 수준에 속한다 그러는데 저는 1%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단계는 그 메즐로우의 그 자아 실현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메즐로우의 자아 실현 단계 중에서도 아주 높은 단계에 전 속한다고 봐요. 이들은 자기가 정체감을 뚜렷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사회적 현실과 통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은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원자 폭탄 만들지 말라고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든지 사회적 현실과 자기의 개인적 욕구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우리 팀으로는 그 조영재 우리 이사장님 그런 분이 사실 이런 거를 통합하면서 살아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누구한테 미루지 않고 이건 내 잘못이다. 누구 사회 탓하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기 행동 이 모두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런 단계는 틈으로써 대부분의 발달은 자율적 단계에서 끝난다. 다만 이 단계는 보다 진보된 발달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로에빙거의 말이에요. 이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어요.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뭐 70이 50이 지천명, 60이 이선, 70이 중심소의 분류라는 단계가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느 또 규정에 크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단계. 아주 굉장히 높은 단계고 노자는 이런 단계를 상선 약수라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발달을 너무 어려운 학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포지티브 에이징에 살아나 인간이 나이 들어서도 또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정원을 갖고도 모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까지 알고 못했던 사실을 배우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또 기억하고 다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여생을 소중히 보내는 거. 이게 평범한 말이지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단계. 또 이런 말도 있죠. 이제까지 나는 쇠조각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삶의 연금술을 선보여 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어떤 전쟁에 나와서 팔이나 다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도 그게 쇠조각인데 예를 들면 그걸로 금을 만들어내는 삶의 연금술을 선보여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의 삶을 황홀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 왔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고 우리의 전통, 이 동양인의 관점에서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우리말에 그 절차 탁말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관점 같아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냐?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냐면 어떻겠습니까? 인간대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괜찮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공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시경에 이런 시가 있는데 자른 듯 다듬은 듯 쪼은 듯 간 듯 이게 절제탄마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겠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는 이 자공이에요. 자공아, 비로소 너와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지난 것을 알려주니 올 것을 알아차리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원문으로 읽어봅시다. 자공할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함은 하여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미약 빈이락 부이호 예자호 좀 아직 부족하다. 무엇보다 부족하냐? 가난하면서도 즐겁고 부유하면서도 이해를 하는 것만 하지 못하다. 난 이 말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공이 말이요.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사지, 위여 하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사야 시가 연시의 고제왕 이지래자라 해가지고 이게 아주 논어 맨 처음에 하기 편에 나오는 말인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역시 내가 나이 들수록 서양인의 그렇게 분석적이고 그렇게 예리한 말보다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지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자꾸. 그럼 동양인의 현재들의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이냐? 공자가 얘기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사람됨이라는 게 발본 망식하고 낙이 망우하고 부지 노지 장지한다. 장지어는 그런 사람이 나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을 알려고 애쓸 때는 먹는 것도 있고 발본 망식이라는 게 아주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건 무엇을 알려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낙이 망우다. 그리고 이런 거 조금 알아. 공부해가지고 그럴 땐 즐거워서 말이에요. 근심도 다 잊어버린다. 부지, 노지, 장지. 그래서 장차 늙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의 말이에요. 동양인의 어떤 현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사람됨이에요.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면서 참 우리 위대하다. 정말 우리 선인들이 왜 공자를 그렇게 읽었나, 논어를 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매번 감명을 받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석공이라는 어떤 큰 나라에 정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승이라기보다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공자의 제조 자로에게 말이에요.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대요. 근데 자로가 말이에요. 공자의 인품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탁월했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공자가 들었어요. 공자가 자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찌 그 사람됨이 공자의 자기 스승의 사람됨이 무엇을 알려고 했을 때에는 먹는 것도 있고 알고 나면 즐거워서 근심도 잊어버리고 늙어가는 것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무나 멋진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밟은 망식, 낙이 망우, 부지, 노지, 장지이라. 그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정말 참 멋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는 삶을 즐기는 위인이에요. 공자는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지자, 불효허지자, 허지자, 불효낙지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얘기를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강의를 듣는 걸 우리는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우리가 단순히 아는 건 책을 보고 아는 거고 아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좋아하는 거는 아주 깊이 있게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미가 있지. 근데 좋아하는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즐기는 거예요. 공감을 넘어서 같이 즐기는 거죠.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또 어디 여행을 가서 경치를 즐기고 어디 가서 어떤 영화를 보면서 즐기고 유튜브를 보면서 즐기고 골프 치면서도 즐기고 이런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얘기겠죠. 참 멋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노화의 관점을 결론은 말이에요. 퇴화의 관점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얘기를 하는 그런 강의를 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정신과 육체가 쇠퇴의 부분이 있어요. 노쇠해지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걸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도 또 대부분 또 그 사회적인 그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사회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잘 안 붙여주니까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구애받지 말고, 그 나이에 들어감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말이에요. 어떤 그 시션 그런 데 맞추면 안 돼요. 거기보다는 잘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의 그런 열정, 그런 사람들이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꿈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처하는 적응 능력을 보면 놀라요.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철학,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아주 참 뛰어나죠. 그런 분들은 또 소위 그 나이가 들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손주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유머가 있잖아요. 유머. 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퇴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발달하고 성숙하죠. 또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한 육체, 그리고 건강한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에요.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관점을 유지한 그런 강좌, 노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건강한 강좌를 몇 번에 나누어서 연락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노년을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죽을 때까지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